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가 내릴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민감하긴 한데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를 보신다면 오히려 대출 보셔야 돼요. 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떠버렸잖아요, 지금. 책을 한다.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적어요. 지금 사실 다들 시장금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서 주담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이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할 때 집값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국토연구원에서 자료 최근에 10년간 그 부동산 실거래가 그 통계를 보면요. 금리가 45.7%고 그다음에 중공 물량이 18.4%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13.4%예요. 확실히 금리가 민감하긴 한데 금리랑 부동산 시장이랑 연관성이 높아 보이죠. 높죠. 금리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준금리가 있고 하나는 시장금리가 있잖아요. 시장금리는 미리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먼저 이렇게 기대감에 의해서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때 담보대출 금리도 2%까지 떨어진 것들도 미리 선반영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낮춘다면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지역들은 많거든요. 금리 민감도는 올 하반기까지는 저는 다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반영이 안 된 데가 어디냐? 지방하고 수도권 좀 일부 반영이 안 됐고 비아파트 쪽, 빌딩, 토지, 상가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제가 봤을 때. 약간 거래가 숨통이 트이는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축은 가계부채예요. 이게 대출 규제란 말이에요.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건데 저는 금리 인하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어떻게 보면은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억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디다가 초점을 둘 것이냐 이 상황에서. 근데 장기로 보면은 모든 자산 가격은 금리하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금리에 누가 집을 사? 근데 왜 집값이 올라갑니까?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니에요.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이거는 4차원 방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를 보신다면 오히려 대출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떠버렸잖아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대출 쪽으로 좀 일단 안정시키고 안 되면은 취득세를 좀 더 올리는 방향, 수요 조절책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을 사실 분들은 저는 추격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가보면 현장에 2억, 3억씩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사면 호구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주춤할 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 규제 완화더라도 그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할 수는 없는데 뭘 할 거냐면은 수요 조절책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시장의 변화는요, 공급 사이드에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요자들의 변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갑자기 살려다가, 좀 이따 살까?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고, 그게 좀 오래되면 약간 약세로 가고, 그보다 심해지면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요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심리가 단기적 변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봤냐면은 하락세까지는 아니지만 숨고르기까지 안 갈 거로 봤거든요. 저는. 근데 최근에 생각 좀 바뀌었어요. 약간 숨고르기 쪽으로 갈 수, 약보합세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적어요. 물론 스트레스 DSR 그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대출 쪽의 문턱을 높이면은 이 강력한 그 대출은 아마 저는 대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가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대출 규모를 잡습니다. 집값이 안정이 안 되면 분명히 전세 대출도 DSR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LTV도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장치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수도권은 대출의 민감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숨고르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정책은요, 그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최종 목표는 변동성 완화라고 그러거든요.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은 어떤 카드라도 아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단기적으로 싸움하면 시장이 집니다.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뭐 음. 규제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해요. 조정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확대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아마 시장이 과열되면은 어떤 카드라고 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출 쪽으로 좀 일단 안정시키고 안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쪽으로 조금은 확대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토지거래 허가가 어디예요? 잠실, 청담, 대치, 압구정, 그다음 어디예요? 성수 일부, 그다음에 여의도, 목동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거는 2년 살아야 되잖아요. 갭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전집을 3년 안에 못 팔면은 양도세 중과되는 거 아시죠? 취득세 중과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어떻게 보면 취득 장벽을 높이는 거죠. 그건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막 그런 방식의 아마 정책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네.